자, 잠깐 쉬고 57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전통회화에 관련된 기법이 주로 개념과 함께 나오는데,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요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정리한다. 그리고 교과서에서 나오는 내용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교과서에서 나오는 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확인 또는 모르셨던 분은 요번 기회에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괜찮아요. 전통회화의 특징입니다. 전통회화의 특징은 작가 정신과 대상의 본질을 표현한다. 그래서 대상의 본질을 중시하는 전통회화는 대체적으로 얘네들이 이제 서예, 그래서 서와 동일, 결국은 글과 이제 그림은 같다라는 개념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개념이 들어오냐면 이게 필법이 들어가는 거죠, 그림에. 그래서 운필, 그래서 필력, 이런 것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양으로 따지면은 붓터치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화면에 남겨둔 여백, 이 여백도 뭐예요? 구도의 한 요소라고 보는 거죠. 이를 통해서 뭐가 어떤 효과가 공간감을 살리고 시정과 운치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여백을 통해 가지고 여백은 구도의 요소인데 공간감과 시정과 운치를 나타낸다. 이렇게 정리가 필요해요. 자, 그뿐만 아니라 종이의 흡수성. 자, 흡수성과 먹의 농담으로 해서 대상의 형체를 재현함으로 표현의 절제와 그 다음에 함축으로 사의의 그 관념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림의 재발 또는 품평이 또 적고 낙관을 하는 등의 그런 어떤 그 서양회화와 구별되는 몇 가지 점이 있죠. 또한 선의 예술, 여백의 예술로 일컬어지는데, 선의 예술이란 한 필 한 필에 담겨있는 작가의 정신세계를 중요시한다는 의미고, 여백의 예술이란 한 화폭에서도 전체적인 조화를 추구하는 작가의 정신성, 전부 작가의 정신성이네요. 서양화에서는 선을 물체의 윤곽을 나타내기 위해 쓰는 경우가 많으나, 수묵화에서는 선 자체가 대상의 성격이나 양감을 나타내고, 서양화의 배경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대로 여백으로 두어 무한한 공감을 표현하기도 한다. 그리고 대상의 그 형태를 생략해가지고 최소한의 분놀림으로 표현하고 상징과 암시를 중요시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서양화가 동적이며 입체인 것에 비해 동양화는 정적이고 정신적인 면이 강하다. 나름대로 내용 괜찮죠? 자, 그러면서 미점준, 하엽준, 피마준, 부벽준, 수직준, 절대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피마준, 자, 피마준은 바위가 없는 부드러운 산, 토산입니다. 흔히 그걸 이제 토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토산이고 삼배의 섬유를 훑어놓는, 그래서 삼배를 훑어놓은 듯한 부드러운 선에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5대 동원과 거연. 자, 5대 동원과 거연. 그래서 5대가 사실은 그림이 남아있는 전부 전신작이라. 근데 이제 5대의 동거파가 이제 남종화에서 특히 그 원나라, 그 다음 명청대, 이 5대가 참 많이 나오죠. 얘네들 필법을 따라한다. 그래서 특히 원대의 황공망의 그 피마준, 뭐 이런 것들이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부벽준. 자, 부벽준인데, 자, 부벽준은 북성 말기에 나타난 것으로 도끼로 나무를 찍은 자국처럼 표현하는 건데, 붓을 뉘어서 사용합니다. 붓을 뉘어서 사용하는데 길이에 따라 대부벽준, 소부벽준은 구분하고요. 북성 말기 시작됐는데 북성산수화와 남성산수화를 연결하는 2당이 완성한 걸로 했다. 2당 체크하시고요. 절대준은 허리띠를 잘라놓은 것처럼 기역니은의 형태가 되도록 긴 선을 가로로 하고 있죠. 주로 바다 연안의 바위에 표현하는 적합한 곳으로 원나라 문인화가 예찬이 중심이다. 자, 하엽준 같은 경우는 연잎의 줄기가 퍼져 내려오는 모양인데, 이건 어차피 피마준의 일종이죠. 그래서 솟아오른 바위입니다. 솟은 바위의 형세를 표현하는데 적합하고요. 원나라 화가 조맹부 그림의 작화 추색도에서도 이 부분을 볼 수가 있고, 우모주는 쇠털처럼 짧고 가는 선을 반복해서 둥근 느낌의 바위를 표현하고요. 우점주는 빗방울.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북송의 그 뭡니까, 거비적 산수에 주로 쓰였죠. 그래서 무수히 찍어낸다. 그래서 운두준, 층층이 기암을 흰 구름이 피어오르는 것처럼 표현하는 건데, 5대 말기의 북성초의 화가인 이성. 그래서 이성과 관동은 이제 우점준 같이 연결되죠. 그래서 북성실의 곽희가 이제는 여기서 운두준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두준, 곽희, 그다음에 수직준, 미점준, 피마준, 정선, 수직준, 정선. 자, 부벽준, 이무, 자, 미점준, 부벽준, 그리고 그렇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부벽준과 반도준. 물론 여기에 세찰준이라든가 이 부분에 이제 부벽준이 쓰였고, 세찰준도 쓰였고, 피마준이 여기에 쓰였고, 미점준이 쓰였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나무 모양,
자, 평투점 이렇게 쓰였고요. 여기 자세히는 안 보이는데 여기 여기 어딘가 이 계좌점도 있고요. 계좌점도 있을 거고. 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미점준. 여기가 다 미점준이에요. 미점준이고, 여기는 이제는 그 퇴서법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최북 같은 경우는 정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수직주는 요 뒤에 쓰였어요. 뒤에. 이 바위를 중심으로 뾰족뾰족한데 그 위에 이제는 하얗게 남긴 게 이제 그 사각축이 나오죠. 사각준도 쓰였습니다. 그리고 우점주는 이제 요런 부분. 자, 미점이랑 같이 쓰였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인문은 이제 하엽준. 하엽준 쓰였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먹의 다양한 표현. 그래서 일찍이 먹핏에는 중요합니다, 이거. 건묵, 순묵, 흙묵, 백묵, 농묵, 단묵. 이것을 육체라고 합니다. 자, 육체. 자, 육체고. 그 다음에 초묵, 농묵, 중묵, 단묵, 청묵. 오체. 자, 육체는 먹을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풍부한 먹빛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변화, 메마르고 젖음, 그리고 검고 진한 연함 같은 각기 상대적이면서도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인식하는 것이 구분되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후자는 우리가 이제는 오체라고 하죠. 먹에 함유된 물의 양이 많고 적음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농도 단계, 이것은 오체. 자, 육체와 오체 비교합시다. 그래서 5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홍수남 서세옥 작품 나와 있는데, 자, 표현기법의 필묵법. 자, 산묵법은, 필묵법에서 산묵법은 농묵, 중묵, 단묵을 한 붓에 표현하는 것이고, 발묵법은 일반적으로 한 가지 먹만 쓰는데, 먹의 농담과 수분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번지게 하는 방법인데, 비온 뒤에 습한 풍경, 그 다음 안개 낀 자연의 독특한 분위기, 이런 것들이 나타내진다. 정묵법은 먼저 쓴 먹이 마르길 기다렸다가 그 후에 다시 한 가지 다른 그 먹빛을 점차 더해 나가는 방식이죠. 그 다음에 선연법, 흔히 발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발임이란 20개 채색을 사용해서 한쪽은 짙게 하고 다른 한쪽은 갈수록 연하게 흐름으로써 사물이나 공간의 명암, 전후 관계를 표현하는 기법인데 구름, 안개, 비 등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파묵법, 먹을 깨트린다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2가지로 나누는데 진한 먹으로 연한 먹을 깨트리는 것과 연한 먹으로 진한 먹을 깨트리는 것이 있다. 요것도 체크해 놓읍시다. 요것도. 자, 묘사 방법에는 구루법, 백묘, 몰골, 간필, 갈필이 있습니다. 뭐 구루법은 다 알 거고, 윤곽선을 그리고 그 안에 수목으로 물감을 채우는 것이고, 백묘는 윤곽선, 그 다음에 윤곽선으로만 그리는 것이고, 몰골법은요, 동양에서 윤곽을 골법이라고 했는데 따라서 윤곽선을 사용하지 않고 수분이나 채색, 농담만을 표현하는 거죠. 간필법은 운필을 절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품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직관적인 내면 표시를 통해서 성격과 인품까지 나타내는 방식이죠. 선종화에 주로 많이 쓰였다. 그 다음에 갈필, 붓의 물기를 적게 해서 문지르듯 그리는 기법인데 거칠고 메마른 효과를 내기 위한 표현 방식이죠. 그래서 이걸 고필이라고 하고, 먹을 풍부하게 타는 건 윤필과는 대비 좀 반대적 성향을 갖고 있다. 채색 방법에는 담채가 있습니다. 수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맑고 연하게 채색하는 기법을 담채, 진채는 정교하고 섬세하게 공필화해서 주로 사용되는 채색 기법을 얘기하고, 후채는 두께감이 느껴질 정도로 두껍게 채색하는 방법을 후채라고 하고, 배채는 주로 비단 바탕에 정교하게 그리는 그림에 사용하는 채색 기법으로 뒷면에서 쑥 밀어서 복채라고도 하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민화는 자, 생활 공간을 장식하거나 복을 기원하는 목적으로 실용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용하고요. 조선 후기 서민층 사이에 유행을 했고요. 주로 문명화가들에서 그려졌어요. 그래서 민화의 작가들은 전통적인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소재, 해학적인 구성, 다시점 배치, 여공법, 강렬한 색상, 그런 것에 대한 대비, 이런 것을 중심으로 가장 핵심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내용 잘 나왔으니까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상징성 같은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가지, 오이, 석류, 참외, 개, 물고기는 다산이고, 닭, 부귀공명, 집안번창, 기러기, 원앙의 부부, 백년회로, 제비, 화목한 가정, 살굴꽃, 시험에 합격, 국화, 매화, 굳은 의지와 지조, 영꽃, 빠른 시기에 자식을 얻음, 모란, 가정, 평화, 부귀, 수선화, 모란과 함께 그려지면서 부귀, 신성과 같은 삶을 얘기하고, 복숭아, 장수, 영지버섯, 늙지 않고 오래 산다. 이 늙지 않고 어떻게 오래 살지? 우선 늙지 않는다는 자체가 좀 신빙성이 떨어지죠. 귤, 하는 일이 잘됨, 수박, 자녀들의 번영, 그 다음에 책,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학, 장수, 백년해로,
자, 이거 알아둡시다. 사무법 아까 했고, 그룹법 했고, 백명 했고, 나머지는 예 이렇게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암이 있죠. 자, 이암이 있는데 화저구자도, 자, 이암의 세종 셋째 아들인 임영대군 증손으로 태어나서 조선 왕실의 후손으로 그림을 아주 뛰어나게 잘 그렸대요. 화저 용문을 잘 그렸던 그의 그림은 일본까지 영향을 미쳤고, 그만의 독특한 기법으로 그린 그림은 다른 동물화 그림과는 뚜렷이 구분이 됩니다. 그 구분점을 이따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붓으로 연합목으로 강아지 전체 형태를 단숨에 그려낸 후 바탕이 마르기 전에 진한목으로 농담을 표현했대요. 한마디로 몰골법으로 그렸다는 것이죠. 자, 이런 건 뭐 적어놔야지. 자, 몰골로 그렸다는 것이고, 이는 그대로 말린 후에 어때? 자, 말린 후에 필요한 부분을 더 강조하거나 수정해서 건필 부분을 묘사하기도 했어요. 그 마지막에는 가늘고 날렵한 선으로 몸체 윤곽을 그리고 수염도 표현해서 사생을 근거로 하되 수묵과 채색의 조화를 이뤘대요. 근데 이걸로 끝내서는 안 돼, 얘 같은 경우는. 왜냐면은 요 부분은, 자, 얘네 강아지는 천진난만하게 표현했죠. 천진난만하게 표현했는데, 이제 몰골, 아까 얘기한 몰골. 자, 이 새라든가 지금 여기 나무, 새는 아니고, 나무,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뭘로 표현했어요? 자, 그룹으로 표현했고. 그러면은, 요게 이제 조선 중기나 후기랑 차이점이 뭡니까? 굉장히 해학적이라는 거죠. 해학적이고, 그 다음에 감정이입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강아지의 그 천진난만한 모습이나 이런 거에 이 선비들, 특히 이 왕족 본인의 어떤 감정이입이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어요. 되게 귀엽게 그렸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자, 미래 살사철, 푸른 나무의 잣나무, 그리고 젊은 소나무가 있고, 유배지에 외로운 빈집이 있고, 늙은 소나무가 있고, 젊은 소나무. 희망의, 이게 늙은 소나무에, 여기 보면은, 여기 막 이렇게 색이죠. 그 소나무이지만, 늙은 소나무이지만 새로운 솔잎이 돋아나면서 이제 희망을 상징한다. 자, 이 그림은 문인화 세안도는 김정희가 제주도로 유배되어서 외롭게 있던 시절에 자신을 찾아와준 제자 이상적에게 감사 답례로 그려진 그림인데, 추운 겨울이 되어서야 소나무에 푸르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어려운 상황이 닥쳐야 진정한 친구를 알 수 있다는 의미. 되게 좋은 내용이죠. 내가 이제 잘 나가거나 뭐 그럴 때는 항상 주변에 사람이 있다가 이제 임용 준비한다고 이제 한두 번 떨어지고 하면 이제 사람들 이제 본인이 피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연락을 잘 안 해요. 뭐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끝까지 남아있는 친구, 그래서 조금씩 연락하고 한 번씩 가끔 가다 공부 방해 안 될 정도로 얼굴 한 번씩 보고. 그래서 세안도는 그림 중앙에 허름한 집 한 채와 소나무 두 그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은 김정희 자신이 사는 유배지의 집을 뜻하고, 늙은 소나무가 김정희 자신을 나타냅니다. 그죠? 늙은 소나무가 김정희 자신을 나타내고, 늙은 소나무를 감싸 보호해주는 젊은 소나무가 이상적을 상징하고, 늙은 소나무를 자세히 살펴보면 왼쪽 가지에 잎이 하나도 없이 하늘을 향해 있는데, 그 옆에 오른쪽 가지에 가로로 길게 집을 감싸고 있고, 가지 끝에 푸른 잎이 돋아나 아직까지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겨울 추위 속에 꿋꿋한 소나무와 잣나무 모습을 마른 붓질로 극도로 간략하게 표현한 고한 작가의 내면 세계를 보여준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극도로 잘 절제된 요소들은 모두 문인화의 특징인데, 작가의 농축된 내면 세계에 표출된 필성과 먹빛의 담백한 분위기는 문인화에 지향했던 사의의 세계와 서와 일치를 보여주고 있다. 자, 문인화. 남정화 계열로 수목 위주로 그림을 그렸고요. 전문적인 기술보다는 운치를 존중합니다. 그래서 사군자, 화저, 인물, 산수들 소재로 시서화를 어우러지게 해서 일체를 보여준다. 그래서 문인화는 사군자 예부터 문인 고사들이 즐겨 그렸던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그래서 매난국죽을 말하는 거고, 명나라 때 진계유가 매란국죽사보에서 매란국죽을 사군자라 부른 데서 비롯됐습니다. 기호는 당대 이미 그려지기 시작해서 송대에 유행을 했는데, 문인화를 잘 그렸던 소식문동, 자, 소식문동, 황정견을 송대의 문임상거리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선 고려 때부터 성행했고, 조선의 계승되어 사대부 사이의 유교 교양 일부로 널리 퍼졌습니다. 그래서 남종아파 중 선생님 문인화가 즐겨 그렸는데, 각 화제는 선비의 품격과 계절을 상징하는데, 매는 봄, 고결한 지조,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나는 여름이자 수려한 청절, 그 다음에 구군 가을이자 높은 철개, 주군 겨울이자 고든 충절을 뜻한다. 세안사무는 매화, 대나무, 소나무로 이들의 추운 겨울에 눈과 서리를 꿋꿋이 견뎌내는 점을 선비의 고든 절개로 비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홍도, 신윤복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우리나라 풍속과 조선 전기는요, 민중의 생산 활동과 일상사가 주로 표현됐고요. 주제면에서 당대 사대부들은 이를 세속적인 것이라 여겨서 속화라고 불렀습니다. 조선 후기로 가면 경제가 발달하고 현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삶의 모습을 담은 풍속화가 많이 그려집니다. 그것은 김홍도처럼 이런 서민을 대상으로 그려지는 것과 신윤복처럼 양반들을 대상으로 그려지는 것과 되게 다양성으로 볼 수가 있고요. 80년대에는 민중미술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 사회 분야의 불평등한 차별 문제를 다루어서 풍속화풍을 계승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같은 경우는 서양의 풍속과 16세기 북유럽 지방에서 시골 농부의 결혼 장면인데, 모자가 달린 초록색 장막 앞에 앉아있는 여성이 신부이나 신랑은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 시기에 결혼식 날 저녁까지 신랑이 신부 앞에 나타날 수 없었다고 하는데, 사람들의 옷차림, 필요한 음식으로 나온 그 묽은 죽 등을 통해서 소박한 농가의 삶을 엿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글쎄요, 나름대로 그 종교개혁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그림을 주문의 그런 요소들의 어떤 형태의 그 시스템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풍속화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네요. 자, 오늘도 수업을 하고 오늘 조금 기출이 일찍 끝났어요. 그래서 기출을 하고 나서 질문하고 뭐 점검할 거 점검해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영상 2개를 촬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이제는 2번씩 수업을 하지만 그래도 수요일 정도는 시간이 조금 돼서 이렇게 학원에서 찍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 교과서는 꾸준히 잘 보시고, 이런 부분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든 간에 교과서에서 관점으로 나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내용 중에 선별적으로 우리가 그 내용을 추릴 정도로 우리가 이제 우선순위를 좀 둬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그냥 허투루 보시지 마시고 꼼꼼하게 이런 부분은 이제 중요하다 하면은 정리도 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